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모의논술 특강을 맡은 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모의논술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예시 답안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논술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모의논술은 3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논제 1, 논제 2, 논제 3에 대해서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예시 답안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열 모의논술의 논제들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6개의 제시문을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바까지 6개의 제시문을 같은 혹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제시문으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각 제시문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술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제 2는 여러분이 이 2가지 서로 다른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3개의 제시문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선택한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시문들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제 3은 수학 혹은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로서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 문제와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9개의 제시문이 논술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제시문들의 출처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과서에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었고 교과서 이외에 유명한 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적, 그 다음에 시집 이와 같이 다양한 제시문에서 다양한 출처에서 제시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양한 글을 읽고 여러 깊은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한다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논제 1의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제 1은 6가지의 제시문을 어떤 핵심적인 주제에 관련해서 2가지 대비되는 관점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을 요약해서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제 1은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어보셨다면 논제 1은 여러분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회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문들을 다 읽어보고 이것이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제시문들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또 그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시문들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과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제시문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제시문들을 분류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접근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중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제시문들은 나, 마, 바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은 가, 다, 라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를 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분량에 맞게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하시면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반은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개인적 차원의 해결과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제시된 제시문들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그 분류 기준을 첫 문장에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제시문들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제도적 차원의 관점을 강조하는, 사회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제시문들을 분류를 해주시면, 그 다음 문장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은 문장과 문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제시문들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하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 기준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이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다면, 이렇게 분류된 각각의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짧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을 요약하는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약한 문장을 읽어보면, 나는 빈곤이 동반하는 삶의 고단이나 불행의식을 초월하여 생활 속 행복을 확인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의 제시문 나를 요약해 주실 수가 있고, 다음 문장은 많은 빈곤 탈출을 위해 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는 등 자력갱생의 자세가 요구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선행위가 사회의 빈곤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요약 문장인데, 여러분들도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요약된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면, 가는 빈곤층에게 봄과 여름의 곡식을 대여해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진대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실 수 있고, 다음으로 다는 보육료 감면, 공공임대주택 보급, 치매 노인 간병 등 빈곤 극복을 위해 개인의 지출을 줄여주는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는 일본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시문이 크게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제시문들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주제에 대해서 대비되는 두 관점 혹은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과 두 번째는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을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간략하게 담겨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두 번째 문단에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을 담은 제시문들을 짧게 그리고 그렇지만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을 담은 그러한 제시문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옳은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의 출제 개요 및 답안지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는 빈곤 문제의 두 가지 해결 방안 중 여러분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에 추가적인 3개의 제시문, 사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적인 제시문, 사아자를 그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제시문 4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빈곤 국민의 자활 의지로 빈곤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이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안은 사회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빈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로, 빈곤 극복을 위한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관점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관점,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제시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자는 농민이 비료의 무상 지급과 같은 외부의 원조 없이 자력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라는 점에서 빈곤 극복을 위해서 이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비료의 지급과 같은 이러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 중에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한 가지 관점을 지지하는 것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한 다음에 그 관점에서 나머지 3개의 제시문들을 평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을 만약에 지지했을 경우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답안은 가다라의 관점, 즉 사회 제도적 차원의 빈곤 해결을 강조하는 관점을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어떻게 예시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빈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요한 두 가지 방안 중 나는 사회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한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서술하는 문장이 담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왜 그 관점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빈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사하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다음 문단은 재심은 사를 이 관점에서 평가하는 재심은 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이 재심문을 평가하는 문장이 담긴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거대 빈국인 인도와 중국의 국민이 서구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빈곤 감소를 이루어낸 사례를 제시한다. 그래서 재심은 사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이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그 나라 국민의 자활 의지로 빈곤 극복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빈곤 문제와 관련해 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강조한 가다라의 관점과 대비된다. 그래서 재심은 사는 스스로 빈곤 감소를 이뤄낼 수 있고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재심문인데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다라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서술했을 경우 여러분의 관점과 서로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두 번째 문단에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아는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성실성이나 정직함과 같은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심은 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심은 아를 평가를 하면 이는 빈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다라의 관점과 부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그러한 재심문의 관점을 지지했기 때문에 재심문 아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관점과 부합하거나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문 자는 비료의 무상지급이 케냐의 농민 케네디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심문 사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재심문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이는 케냐의 농민이 비료의 무상지급과 같은 외부의 원조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다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관점과 이 재심문의 관점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빈곤의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한 나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했을 경우 예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밝혀주는 문장이 담겨 있는데 빈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요한 두 방안 중 나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한 나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장인데 왜냐하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자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유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타당한 근거를 서술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문장이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심문 사하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문단은 그래서 재심문 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문 사는 거대 빈국인 인도와 중국의 국민이 서구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빈곤 감소를 이루어낸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재심문 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재심문 사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그 나라 국민의 자활 의지로 빈곤 극복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나마바의 관점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평가하는 문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문 아의 소설 속 화자는 성실성이나 정직함과 같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시문 아의 내용을 이와 같이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시문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이는 빈곤 극복에 있어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본인 스스로의 자활 의지를 강조한 나마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의 관점을 평가하는 문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자는 비료의 무상지급이 케냐의 농민 케네디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시문 자를 요약해서 서술하고 다음으로 이는 빈곤 극복을 위해 본인 스스로의 자활 의지를 강조하는 나마바의 관점에서 볼 때 빈곤 극복에 대한 농민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3의 출제 개요 및 답안지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에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제시문을 이용해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에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제시문과 결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그래프와 수학 문제가 동시에 제시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제시문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 수리 논술 출제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리 논술 문항은 사회 경제에 관한 도표, 통계 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여 논술하거나 다음으로 수학적 개념과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논술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 수리 논술은 이런 그래프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기타 통계 자료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혹은 수학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수학적인 문제나 그래프 혹은 통계 자료들을 제시문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만 출제되거나 그래프만 출제되거나 통계 자료만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논제 3은 세 개의 작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작은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의 첫 번째 작은 문제는 0을 제외하고 케네디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은 값으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득을 구하고 이 점을 그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정확한 값을 구하고 이 점을 그림에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현재 소득 X와 이듬해 소득 Y 사이에는 Y는 46분의 1 X제곱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고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현재 소득 X와 미래 소득 Y가 같은 값으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값을 소득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는 이 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은 y는 x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x와 y의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와 y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이 식의 y에 x를 대입하면 x는 46분의 1 x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0과 46인데 문제에서 0을 제외하고라고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에 해당하는 것은 46, 단위까지 함께 표현을 하면 46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의 값은 46달러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간략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제시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답을 표시하시면 어떤 점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우선 1, 곡선 1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y는 46분의 1 x제곱을 나타내는 2차 함수에 해당하는데 그 2차 함수가 이 곡선 1에 의해서 나타나져 있고, 다음으로는 y는 x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선은 이 45도선 y는 x라고 하는 이 선에 의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답에 해당하는 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 45도 선과 곡선 1이 만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 46,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이 점과 이 원점 0,0 두 가지 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은 이 46,46, 이 곡선 45도 선과 곡선 1이 만나는 두 번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46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논제 3의 1의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3의 두 번째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네디의 현재 소득이 30달러라고 하자 해가 지날수록 케네디의 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1년, 2년, 3년 후의 소득을 그래프 위에 나타내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논술 문제지를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요 뒤에 공간이 짧아서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뒤에 정확한 소득의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왜 그러한 소득이 결정되는지 그래프 위에 여러분이 나타낼 때 논리적으로 정확한 서술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소득을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숫자이고요. 그래서 그 값을 여러분이 계산기 없이 혹은 컴퓨터의 도움 없이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한 값을 갖는지 그래프 위에 나타낼 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와 예시 답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러면 이 점 y는 x라고 하는 45도 선과 곡선 1이 만나는 점은 46인데 이 점은 46인데 케네디의 현재 소득이 30달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 30달러라고 하는 그 지점은 이 46 지점의 왼쪽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표시를 해주시고 왼쪽에 한 지점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 소득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1년 후 소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관계는 이 곡선 1에 의해서 나타내어진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선 1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46 왼쪽에 어떤 한 지점을 $30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여러분이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1년 후 소득은 그 곡선 1에 x는 30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 소득을 여러분이 그 대응하는 y의 값을 곡선 1 위에 있는 그 지점을 선택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소득을 찾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2년 후 소득과 3년 후 소득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1년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년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후가 이제 그러면은 현재 소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후의 소득이 내년의 소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y는 x라고 하는 45도 선이 x와 y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기 때문에 1년 후 소득에 해당하는 이 y값에 해당하는 이 y값과 같은 x의 값은 이 45도 선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만약에 현재가 돼서 내년이 돼서 그 1년 후의 소득이 현재 소득이 될 때의 그 값은 이 y값에 대응하는 이 45도 선에서 그 x값을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45도 선이 y와 x가 같은 그것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소득은 이 45도 선의 위의 값이 그 x의 값이 그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2년 후의 소득은 이 x의 값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2년 후 소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1년 후 소득이고 2년 후 소득은 이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년 후의 소득은 그러면 2년 후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때의 현재 소득은 2년 후 소득 그 자체가 되겠죠. 그것은 45도 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45도 선을 찾아서 가고, 그럼 3년 후 소득은 그 x값에 대응하는 곡선 1의 그 지점이 3년 후 소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면 1년 후 소득은 이 지점, 그 다음에 2년 후 소득은 이 지점, 3년 후 소득은 이 지점이 되는데 어떻게 찾았냐? 1년 후 소득이 내년 소득이 될 때는 이렇게 45도 선을 대응하는 45도 선의 그 지점을 찾아가고, 그 지점에서 곡선 1에 있는 y의 값을 찾으면 그것이 2년 후 소득이 된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현재 소득은 무엇이 되냐? 그럼 2년 후 소득에 대응하는 x의 값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그 y값에 대응하는 점을 y는 x라고 하는 45도 선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x값에 대응하는 곡선 1의 점이 다시 3년 후에 소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면 1년 후 소득은 x는 30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을 또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 이 y값과 같은 x를 45도 선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 새로운 x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2년 후 소득이 된다. 또 같은 방법으로 3년 후의 소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 소득을 구하는 과정이 그래프의 점선 왼쪽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케네디의 소득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시 답안을 서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제 3의 세 번째 작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케네디가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현재 소득이 $50가 되었다라고 하자. 해가 지날수록 케네디의 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소득을 그래프 위에 표시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이것이 논제 3의 마지막 소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득이 $50가 되었기 때문에 무상 비료 지원으로 인해서 현재 소득이 $50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득은 $50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이 46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50의 소득은 그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떤 지점을 여러분이 출발 지점으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1년 후의 소득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1의 한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X에 대응하는 Y값이 곡선 1의 Y값이 이제 1년 후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1년 후 소득으로 여러분이 표시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를 기점으로 했을 때 1년 후가 새로운 현재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X는 이 Y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Y값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45도 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5도 선이 Y와 X가 같은 값을 갖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보내서 그 Y는 X, 이 선 위에 놓여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X값이 1년 후 소득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러면 이 X값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2년 후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년 후 소득이 되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년 후가 되었을 때, 2년 후가 새로운 현재가 되었을 때, 그때 출발하는 현재 소득은 요 Y값이 될 텐데, 이 Y값과 같은 X의 값은 마찬가지로 45도 선에서 찾아주실 수가 있고, 이 X값이 새로운 2년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이 되고, 그러면 그 2년 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소득, 3년 후 소득은 그 X값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년 후 소득, 2년 후 소득, 3년 후 소득을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주셨으면 예시 답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소득을 지원받아서 현재 소득이 50이 되면 점선의 오른쪽 부분에서 X는 50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1년 후 소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서술할 수가 있고, 이 Y값과 같은 X를 45도 선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 새로운 X에 대응하는 곡선 1의 Y값이 2년 후 소득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3년 후 소득을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그래프의 점선 오른쪽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추가된 것은 재심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소득을 그래프에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는지 서술하는 문장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비료 구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민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근거로 재심은 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46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지점이 여러분이 그 농민의 현재 소득이라고 하면 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갈수록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무상 지원과 같이 어떤 지원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소득이 처음 출발 소득이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46이라고 하는 경계값보다 큰 값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갈수록 소득이 점차 증대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 그래프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그래프에 정확한 여러분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답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상 지원을 통해서 이 농민이 자력으로 만약에 50으로 소득이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면 점차 소득이 증대를 해서 자력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30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농민의 소득이 점차 오히려 줄어들어서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이 얻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재시문자의 관점과 내용을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재시문자의 주장, 어떤 농민에 대한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농민이 스스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담긴 재시문의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결과가 재시문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에 서술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모의 논술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논술을 잘 준비하셔서 올해 말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